대선에 맞춰 민주당 친명계와 비명계가 각각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친명계 중심의 포럼이 출범했고 비명계가 참여한 외곽단체도 창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가 2025학년도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떠난 강의실은 텅텅 비었습니다. 위정 갈등이 2년째 이어지면서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무비를 이용한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인당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초 물김이 과잉 생산되면서 잇따라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줄어 한 달 만에 귀한 놈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한 가운데 친명계와 비명계가 텃밭인 호남에서 각각 지지세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친명계가 중심이 된 광주인 포럼이 출범한 데 이어 오는 6일엔 비명계 인사들이 참여한 희망과 대안이 광주에서 지부 창립식을 갖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6일 광주에서 희망과 대안 포럼 광주지부 창립식이 개최됩니다. 포럼 이사장인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홍영표 전 원내대표, 송갑석, 서동용 전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희망과 대안은 지난달 18일 경기 광명시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 송갑석, 박광원 전 의원 등 비명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극단적 대립과 갈등, 제왕적 대통령제, 적대적 양당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친명 중심의 민주당 주류와 차별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국민 당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 정당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앞서 내란 종식과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인 포럼이 3.3 광주선언과 함께 출범을 알렸습니다.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4개 구청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 경영계와 노동계,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내란을 획책하는, 개혁을 일으키는 모든 극우, 거짓 세력들을 대한민국에서 확실히 쓸어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명계에서 야권 통합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탄핵이 우선이라며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텃밭인 호남에서 여론의 주도권을 지려는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지지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전남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가 2025학년도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은 텅텅 비어있고 학생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학생과 대학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새 학기를 맞은 대학 캠퍼스. 하지만 의과대학 강의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예정된 강의에 수강 신청 인원이 2명에 불과해 수업이 미뤄진 겁니다. 의정 갈등이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복학한 의대생은 전남대 30여 명, 조선대 20여 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복학생이 적어 조선대는 일부 강의를 휴강하거나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등 지난해처럼 임시 방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의 수업 참여도 미지수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신입생 모두 등록은 마쳤지만 선배들의 입김으로 수업 거부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조선대에는 의대생 비대위가 신입생들에게 투쟁 참여 설문을 기명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인 의대학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재발 방지, 그러니까 다시는 학생들한테 강요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의대 학장들에게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전 수준인 3,058명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전 협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는 등 부처 간 혼선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증원을 반대하는 상황. 의정 현안이 쌓여있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개강이 이루어지면서 2년 연속 의대교육 파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 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4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파업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조정중재특위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위는 이달 중순까지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인데 양측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GGM 노사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측은 노조 간부 2명을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노조는 부당 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사측을 고소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출범한 조정중재특별위원회도 아직까지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말 중재안 도출을 목표로 했던 특위는 상생발전협정서 준수와 노조의 지위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 중재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양보와 수용이 가능한지 양측을 추가 면담하면서 신중하게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중재안이 마련되더라도 GGM 노사가 이를 수용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중재특위가 사용자와 주주단처럼 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노동 3권을 부정한다면 노동조합이 선택할 길은 투쟁뿐이다. GGM의 설립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도전들에 대해서 광주 시민과 함께 단호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수출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상생형 일자리 GGM의 명운이 이달 중 갈릴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 1월 광주와 전남의 지역 소비가 1년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광주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8.5%, 전남은 13.1% 증가했습니다. 다만 건설 수주액은 1년 전에 비해 광주 91.4%, 전남은 54.7% 급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도로 점용료 감면 정책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도로 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예산을 다른 용도나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전남도 공무원들이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대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부분이 7, 8급 하위직인데 1인당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전남도청 직원 등 13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에 써야 할 사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청 1층 매점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고 실제로는 상품권이나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금액은 2018년 5월부터 5년간 약 4억 원에 달합니다. 공무원들 관련해서 이런 횡령이나 배임 관련 고발 규정이 각 기관마다 다 있어요. 200 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은 서무 업무를 담당한 7, 8급 하위직 공무원들로
경찰 조사에서 관리를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자체 감사를 통해 6명을 수사 의뢰하고 8명에 대해 징계 처분했습니다. 또 전 직원 청년 교육, 회계 교육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쓰는 일이 없도록. 전남도는 구내 매점을 폐쇄하고 회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수영장에서 쓰러진 50대가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7시쯤 광산구 평동체육관 수영장에서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을 통해 의식을 되찾은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스프링 캠프를 마무리 짓고 내일 귀국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미국 어바인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 기아는 체력 기술 훈련에 이어 모두 5차례의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높였습니다. 기아는 귀국 이후 하루 휴식을 취한 뒤 오는 7일 부산으로 이동해 8일 롯데자이언츠를 시작으로 시범 경기 일정에 돌입합니다. 올해 초 물김이 과잉 생산되면서 폐기 처분 사태를 빚었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며 물김 생산량이 줄면서 부족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물김 위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주식 김을 생산하는 신안의 물김 위판장. 경매를 지켜보는 양식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바닷물 온도가 차가워지고 고르지 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생산량이 60%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품질도 떨어져 25만 원 안팎하던 물김 180kg 한 망이 10만 원 아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새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전년에는 일반 김이 27, 8만 원 선이었고 근데 마루바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데 양이 작년보다 확연하게 줄었어요. 적황이 좋을 때는 폐기해야 하고 부진할 때는 품질 저하로 헐값을 받아야 하는 어민들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격이 너무 다운돼서 어민이 죽으면 다음에는 공장도 타격이 있고 그래요. 또 수출하는 데도 타격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더 큰 걱정은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올해 김 생산 기간이 한 달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어기가 좀 단축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주식 김은 벌써 이렇게 노래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과잉 생산으로 가공 한계치를 넘어서 바다에 버려졌던 물김. 변화무쌍한 바다기후 탓에 이젠 가공 물량 확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시와 경제단체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 중소기업 협력센터는 오늘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찾아가는 소방버스를 열고 1: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FC가 내일 일본 빗셀 고베를 상대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16강 1차전에 나섭니다. 내일 저녁 7시 일본 미사키 공원 경기장에서 열리는 맞대결에서 광주는 올 시즌 팀의 모든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아사히와 오우성을 앞세워 고베와의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고베와의 16강전 2차전은 오는 12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광주 남구청사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3시쯤 광주 남구청사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청사 1층 불카페로 돌진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자와 가족, 광주국세청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박광종 청장은 납세자를 폭넓게 지원하고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대형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투자사인 퍼일스는 전남이 가진 좋은 조건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우선 3기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퍼일스,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해남군과 함께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